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딱풀 10월 6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작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D-3일에 뉴스타파가 김만배, 신앙님 허위 인터뷰 기사 선거농단 가짜 뉴스를 보도를 했고, 그 직후에 이재명 당시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그것을 1시간 만에 페이스북에서 적극 알려달라 이렇게 퍼뜨려서 좌파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를 했고, 그 다음에 선거 D-1일 하루를 앞두고 이재명 후보가 문자 메시지 발송을 통해서 무려 475만 명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자, 그 일이 어제 오늘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핵심은 이재명이 그것이 가짜 뉴스인 줄 알고 그렇게 퍼뜨렸느냐, 뉴스타파 그 보도가 가짜 뉴스인 줄 알고 퍼뜨렸느냐, 아니면은 그것을 모르고 그냥 단순히 언론 보도에 났으니까 그것을 다 전파를 해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데 그 문자 메시지 발송 비용 나중에 다 보전을 받았죠. 4,800만 원 이 세금으로 그런 가짜 뉴스를 퍼뜨렸느냐. 자, 그런데 이 정황상으로는 이재명이 가짜 뉴스인 것을 다 알고 있었다. 그런 검찰이 지금 그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재명이 그 가짜 뉴스를 기획한 일종의 그 정무방이라는 곳이 있었죠. 정무방. 이재명 도지사 시절에 정무팀의 단체 대화방. 거기서 그 문제가 논의가 됐고, 가짜뉴스 문제가 논의가 됐고, 이재명이 그 정무방에 들락날락했기 때문에 이재명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 그 시점에 가짜뉴스를 그러니까 허위 인터뷰를 하고 그것을 막 보도한 시점에 이재명의 핵심 측근인 정진상 그리고 김만배 씨가 서로 연락한 정황들, 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또 김만배와 이재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김만배와 정진상, 김용이 서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그 결의를 했다, 도원 결의를 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 또 사실 대장동 관련해서 김용이, 이재명 핵심 측근 김용이 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선거 비용을 끌어다 써서 또 구속이 됐던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둘 사이에 그러니까 이재명 김만배 사이에 이 연결고리, 그걸 자주 접촉을 한다는 이런 정황은 상당히 많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이재명은 김만배와 단 한 번 인터뷰한 그런 관계밖에 없다, 이렇게 잡아떼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오늘 월간 조선에서 오늘 아침에 단독 기사를 하나 게재를 했는데, 이것을 보면은 양쪽 이재명과 김만배가 계속 그 연결고리가 있고, 특히 이 가짜뉴스가 생성되고 나중에 발표되는 그 사이에 또 서로 소통이 있고 접촉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월간조선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 단독 기사인데, 김만배 동생 휴대폰에 이재명 캠프 불만 없다는 내용이 있었다. 김만배와 이재명 캠프는 어떤 관계였나? 자, 이 기사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일단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검찰이 작년 3월에 대선 직전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가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윤석열 커피, 그 가짜 뉴스를 보도한 과정 등 의혹 전반을 모두 수사 대상에 포함을 하고 있는데, 특히 해당 보도의 수혜자 격인 이재명 대표와 거짓 인터뷰를 한 김만배, 그리고 이를 취재한 신앙님, 이 보도를 한 뉴스타파, 이 연관성을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 연관성. 그러니까 핵심은 이재명이 그 가짜뉴스인 줄 알고 있었는지 문제인데, 그 부분을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 대선 전날에 이재명 후보가 유권자 475만 명에게 공식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로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를 보낸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죠. 문자를 보냈는데 약 4,800만 원이 들었고, 선거 후 이 비용을 다 보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선거 전날 국민 세금으로 가짜 뉴스가 유포된 셈인데, 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지만은 가짜 뉴스가 유포된 셈인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재명이 가짜 뉴스인 줄 알면서 무려 475만 명에게 이것을 보냈다면은 이 허위사실 공표로 해서 또 선거법은 지금 공소시효가 또 지나버렸습니다. 근데 또 다른 그 항목으로 제목으로 또 이 수사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선 개입 여론 조작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이 김만배 씨와 이재명 혹은 이재명의 측근과의 관련성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지금 검찰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황은 충분하죠. 김만배와 이재명 관계 정황은 다 이 김만배와 정진상, 김용, 대장동 사업부터 긴밀히 접촉을 했고, 또 김만배와 이재명 성남시장 때 인터뷰를 하고 나서 대장동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고 했으니까 여러 가지 이 정황은 있는데 물증이 있느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 문제였는데, 이 둘의 연관성이 이렇게 됩니다. 이 월간조선 그 보도에 따르면은 김만배 씨 그러니까 김만배 변호인이 2022년 1월 10일에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배임 사건 그때 첫 그 재판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만배 변호사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대장동 민간사업자 공모 지침은 이재명 후보가, 그때 당시 이재명 후보가, 그러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서 마련한 성남시 공식 방침을 따른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지시에 따른 성남시 공식 방침에 따라서 본인들이 민간사업자 공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 말은 하천 대유측이 수천억 원대 막대한 이익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재명 성남시의 뜻이었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연결을 시켰습니다. 이 발언이 보도되니까 민주당 당시 대선 선대위에서는 김만배 씨 변호인이 변론 때 사용한 이재명 지시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다. 성남시 공식 방침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 이재명의 지시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된다. 이재명과 이제 연관성을 끊으려고 민주당 선대에서 이런 말을 했죠. 그런데 이 김만배 변호인이 김만배 부인에게 이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번에 언론 보도 난 거 혹시 보셨나요? 이 언론 보도가 이재명 후보가 안정적 사업을 위해서 마련한 성남시 공식 방침을 따른 것이란 김만배 씨 변호인의 발언, 이것을 보도한 것을 보셨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김만배 부인에게 그거는 이때 김만배는 구속돼 있었습니다. 구속돼 있으니까 김만배 씨 부인과 통화를 했는데, 그거는 이재명 캠프에서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김만배 변호인 말, 그거는 이재명 캠프에서도 전혀 불만이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그런 취지로 얘기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캠프에서도 전혀 불만이 없다.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확정적으로. 그러면은 이 김만배 변호인이 변호인 본인이 이 법원에서 한 이야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캠프에서도 전혀 불만이 없어요. 확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그 추측을 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은 그것이 이재명 캠프와 서로 연결이 돼 있었다는 이야기죠. 서로 이재명 캠프의 이렇게 보도가 나갔는데, 잘못된 거나 불만이 있느냐 할 거는 불만이 없다. 우리도 불만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초기부터 이재명 캠프와 서로 이 소통을 하고 있었다. 김만배 쪽과 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녹음이 어디서 발견됐느냐 하면은 김만배 씨 변호인과 김만배 부인에 대한 녹음은 김만배 씨의 동생의 휴대폰에서 발견이 됐다. 김만배 동생의 휴대폰도 검찰이 지금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이를 확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김만배 씨 동생 휴대폰을 통해서 이 김만배 씨 부인과 김만배 씨 변호인이 통화한 내용 중에 이재명 캠프에서 불만이 없다. 전혀 불만이 없다. 이런 그 말이 나왔기 때문에 서로 소통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검찰은 그래서 이 증거를 근거로 해서 김만배와 이재명 캠프가 접촉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말씀드린 시점이, 자, 김만배와 신앙님이 이 허위 인터뷰 녹음을 한 것이 2021년 9월이죠.
그리고 뉴스타파가 보도를 하고 이재명이 활용을 하고 문자를 보낸 게 그 다음에 2022년 3월인데 김만배 씨 동생 휴대폰에서 이것이 녹음된 것, 그 이재명 캠프와 서로 이제 연락을 하는 그 사실이 녹음된 것이 그 중간입니다. 2022년 1월. 그래서 지속적인 이 관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뉴스타파의 기사가 더 가짜인 줄 다 알고 김만배가 기획한 김만배가 선거농단을 하기 위해서 기획한 가짜 뉴스라는 걸 다 알면서 그 뉴스타파 기사를 널리 퍼뜨려 달라 이렇게 SNS에 올렸고 또 그걸 선거 전날 국민 세금을 가지고 문자로 대량으로 살포를 했다. 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을 검찰이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사실로 드러나면은 이것은 그 이재명의 정치 생명, 뭐 다른 법적으로 가기 전에도 이 가짜 뉴스인 줄 알면서 대선 직전에 하루 전에 이렇게 악의적으로 뿌렸다는 게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도의적으로 도저히 이 정치를 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일단 이규용 대법원장 후보 국회 표결이 오후 2시에 있습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그 직전에 열어서 부결시키겠다 이런 당론을 정할지 지켜봐야 될 일이고, 이 표결 결과에 따라서 전국이 또 한번 요동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서구청장 선거 사전투표 오늘 그리고 내일 시작됩니다. 본투표는 11일에 있죠. 자,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재명 사법 리스크, 그러니까 법원 리스크가 본격화됐는데 오늘 법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단식 이후에 처음으로 외출을 한 셈인데 단식 후유증을 치료한다며 있었던 병원에서 지금 지팡이를 짚고 법원에 지금 출석을 하는 장면이 이 TV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이 또 오늘 법원에 출석한 뒤에 이 강서구청장 선거 현장에 갈 것이다 이런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실제로 갈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자, 이재명의 이제 이 사법 리스크 중에서도 법원 리스크가 본격화됐는데, 이 자칫하면 지금 제1야당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법원에 들락거려야 되는데, 뭐 일주일에 뭐 2번, 3번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재명이 법원에 매일 나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매일. 토요일, 일요일은 빼고 일주일에 5번 매일 나가야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기사를 소개해 드리죠. 세계일보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입니다. 대장동 재판 본격화. 이재명 병원에서 출발해 법원에 출석했다. 대장동, 위례신도시, 성남FC 그 의혹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을 했고, 지금 뇌물 혐의로 기소가 돼 있죠. 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재명 그리고 그 측근 정진상도 같이 오늘 재판을 받습니다. 두 사건을 병합을 시켰죠. 그래서 재판부는 지난달 15일, 9월 15일에 이재명의 첫 공판, 그러니까 대장동 재판입니다. 대장동 재판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이재명이 단식을 한다고 해서 연기 신청을 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3주가량 재판이 연기돼서 오늘 열렸는데, 이재명은 또 이 재판도 지금 뭐 병원에 입원해 있다 그러면서 공판 기일을 변경해 달라 신청을 했지만은 재판부가 불허했죠. 허가를 하지 않아서 오늘 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본인이 몸이 아프다면서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했는데 오늘 또 재판이 끝나고는 연기가 안 되니까 재판이 끝나고는 뭐 선거 현장에 간다 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으니 앞뒤가 도저히 맞지 않는 이야기죠. 몸이 아픈데 어떻게 선거 현장을 가겠다는 건지. 자, 어쨌든 그건 그렇고, 자, 왜 재판을 제가 매일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일단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장동 재판 법원이 이재명의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것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는 이 재판을, 대장동 재판을 일주일에 한 번 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재명 쪽에서는 아니다, 2주일에 한 번 열자, 격주 열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재판부가 지금 연기 신청을 불허를 한 것을 보면은 재판을 신속히 진행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주 1회, 대장동 주 1회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진행 중인 선거법 위반 재판 있죠. 선거법 위반 재판은 격주 금요일 열리는데 이것도 한번 연기해서 이제 10월 중순에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격주 열리는데 이 선거법 재판은 1년 안에 다 끝내기로 됐는데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을 격주가 아니라 주 1회로 하자. 이런 지금 그 여론이 있고 검찰도 그것을 그렇게 주장을 할 태세입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변경되면은 주 1회. 자, 대장동 주 1회, 선거법 주 1회. 자,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 위정교사 그 유창훈 판사가 이재명 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정교사는 혐의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 왜 그러냐면은 녹음 파일이 있기 때문에 위정을 교사하는 이재명이 위정 교사는 녹음 파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에서는 유창훈 그 영장법원에서 영장판사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이것만 먼저 떼내서 불구속 기소를 한다. 자,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한 주 1회 정도 하겠죠. 이 상대 이것은 거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가장 먼저 이게 결론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위정교사. 그럼 이게 주 1회. 그 다음에 이번에 영장이 기각된 또 다른 두 혐의. 하나는 백현동, 하나는 쌍방울이 있는데 쌍방울 대북선거. 자, 이것은 하나는 서울중앙지검, 하나는 수원지검에서 하다가 병합을 했는데 이걸 재판에 넘기려면 또 따로 떼서 하나는 서울에서 하나는 수원에서 해야 되니까 만약에 제가 계속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재 영장 청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은 검찰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바로 기소를 해버리면 불구속 기소를 하면 따로따로 하면은 그러면은 백현동도 주 1회 가령 이거는 상당히 지금 늦었기 때문에 쌍방울도 주 1회 대북선거도 주 1회 그러면 결국 최대 5개의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이재명에게 5개 재판. 대장동, 선거법, 위정교사, 백현동, 대북선검 5개의 재판이 열리게 되면은 재판 날을 하루에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법원끼리 서로 날짜를 바꿔서 하면은 토, 일월 빼면은 일주일에 5번 매일 재판을 제1야당 대표가 총선 전국에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이 이런 리스크를 계속 안고 갈지 그것은 뭐 민주당 사정이지만은 이 총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셈이죠. 어제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특히 이 양쪽 다 그렇지만은 특히 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우리나라 국회의 수준을 아주 적나라하게 국민 앞에 노출을 했습니다. TV로 다 지켜보시는데 특히 여성가족위원회는 심야에 파행을 했는데 김행 후보자가 이 소란을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같이. 자, 그 내용 국민일보 인터넷판 오늘 아침에 새벽에 보도된 인터넷판 기사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김행 청문회 도중 박차고 나갔다. 야당은 행방불명됐다. 이 행자를 강조를 합니다. 김행 후보자 이름을 따서 행방불명됐다. 여당은 민주당 소속 권인숙 위원장 편파 진행을 문제 삼아서 김 후보자와 여당 의원들과 함께 퇴장을 했다. 5일 밤 국회 인사청문회 도중 여당 의원들과 함께 자리를 박차고 김행 후보자가 나가면서 청문회가 중단이 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갑시다 이렇게 외치니까 김행 후보자도 자료를 챙겨서 자리에서 일어섰고 민주당 의원들이 어디 도망가느냐 이렇게 몸으로 막아섰지만 김행 후보자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문회 빠져나가서 청문회장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오늘 단독으로 또 청문회를 계속하겠다 해서 이 분풀이 장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어제 청문회는 처음부터 추가 자료 제출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들과 거부하는 김행 후보자 사이에 막 설전이 오갔죠. 그리고 또 주식 파킹 의혹,
이것들 놓고 그 공방을 벌였는데, 이 신랑이가 여러 상황에서 신랑이가 계속되니까 권인숙 민주당 소속이죠, 여성가족위원장이 김행 후보자를 향해서 자꾸 그런 식으로 태도를 유지할 거면 아예 사퇴하시라. 위원장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위원장이 사회를 공정하게 봐야 되는데 사퇴하시라. 본인이 범법했다는 의혹에 대해 증명을 해야지, 못하면서 자료 제공도 못한다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을 했겠죠. 특히 이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 권인숙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위원장이 인사청문회 후보자에게 사퇴를 하라고 하느냐, 사과를 요구했는데 그것을 뭐 꿈쩍도 하지 않으니까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김행 후보자에게 자 나갑시다, 일어나라 이렇게 손짓을 해서, 그래서 김행 후보자도 자리에서 일어나 자료를 정리해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0시 50분쯤 됐는데 그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아오지 않으니까 오전 1시가 오늘 새벽 1시죠. 이 1시가 넘어서 정회를 선포를 했습니다. 오늘 1시에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청문회가 정회한 직후 페이스북에 행방불명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서 이 비판을 했는데, 자, 이 오죽하면은 뭐 이렇게 중간에 나왔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 조은희 그 국민의힘 의원, 이 여가위 소속인데, 위원장이 편파적인 청문회 진행 끝에 국무위원 후보자에게 사퇴하라고 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 권 위원장이 사과해야만 청문회에 복귀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오늘 조간신문들도 어제 그 청문회, 인사청문회 그 상황을 상세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정치면 기사는 야당이 김행 주식 파킹 의혹 수사 대상이다. 김행 후보자는 매각 그 방법밖에 없었다. 야당은 또 이 위키트리 기사로 코인 축적이 의심된다. 김행 나는 코인쟁이 아니다. 보유 안 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친분설도 전면 부인. 자, 이런 상황이고, 또 어제는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있었고, 여기서는 블랙리스트 또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이미 인사청문회가 끝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청문 보고서 재송보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러면 내일 임명이 강행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조간신문에 또 하나 특색 있는 부분이 요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실상 정치 무대에 복귀를 했죠. 뭐 하루가 멀다고 SNS에 글을 올려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자기 자아자찬을 하고 있는데, 아마 총선을 앞두고 원내의 세력을 구축을 해서 본인에게 다가오는 사법 리스크를 또 방어해보자, 그런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만 해도 문재인 의혹 기사가 몇 개가 실렸습니다. 같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기사들인데, 자, 조선일보 일면 하단 기사는 과거 집값까지 조작, 문정부 부동산 눈가림. 그리고 동아일보 사이면 기사는 문정부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관련 검찰 통계청 국토부 부동산은 압수수색. 자, 이 기사입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육면 기사는 북한이 NLL 인정했다. 문재인 발언 사실 아니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집값까지도 조작을 했고, 그때 통계 조작 해서 2019년에 부동산은 표본도 손을 대서 23억 아파트를 27억으로 입력해서 계산을 하니까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발표를 하면서 집값 상승률은 0%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들, 통계청, 국토부 통계 조작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북한이 문재인 북한이 NLL 인정 문재인 발언 사실이 아니었다. 이건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9.19 남북 군사 합의 때 협상 과정에서 유엔 사령부가 설정한 동서해 북방 한계선 NLL이 있는데, 이것을 북한이 인정하지 않고 북한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경비 개선을 끝까지 고집을 해서 그렇게 됐는데, 9.19 합의 발표 후에 당시 대통령이던 문재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한이 일관되게 NLL을 인정했다 했지만 군 관계자는 그건 문 전 대통령이 국민을 속인 것이다. 국민을 속인 것이다. 뭐 통계 조작도 국민을 속인 거죠. 국민을 속인 것이다. 대국민 사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속이는 게 국민 속이는 게 당시 일상이 되어 있었는데 북한은 NLL을 완전히 무시하고 경비 개선을 고집을 했다. 그런데 한국은 항의도 못하고 항의도 안 하고 합참에 경비 개선 중심으로 검토하라 이렇게 시켰다. 그래서 군에서는 서해 방어선에 구멍이 생긴다. 반대를 했지만은 청와대, 문재인 청와대가 꾸린 협상단은 북한 요구를 다 수용을 해버렸다. 그러면서 북한이 NLL을 인정을 하더라. 뭐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소개해드릴 기사는 중앙일보 기획기사입니다. 1면과 5면에 기획을 했는데 기울어진 선거법입니다. 1면 기사는 현역만 유리한 선거법, 정치 신인 65년째 한숨. 1958년 새 정치 세력 막으려고 입법한 후에 현역들 비판받아도 법 개정을 안 하고 있다. 자기들 밥그릇이 있으니까 선거 홍보나 후원금에서 프리미엄을 누린다. 현역들이. 현역은 4년 내내 의정보고를 할 수 있고 신인은 딱 120일 동안만 선거운동에 묶여있다. 이 현역 국회의원은 선거운동은 의정보고 명목으로 4년 내내 가능하지만은 원외 신인은 사전선거운동 기간만 할 수 있다. 사무실, 현역은 지역사무소 상설 가능하지만 신인은 예비후보 등록, 선거 120일 전 그 등록 후에 가능하다. 후원금 한도, 현역은 평년에 1억 5천만 원, 선거가 있으면 3억 원까지 돈을 거둘 수 있지만 신인은 평년에는 돈을 거두면 안 되고 선거 있는 해에만 1억 5천만 원 할 수 있다. 홍보물, 현역은 의정보고서 무제한, 신인은 예비후보 등록 후 가능. 그 다음에 자동, 이 통신 보내는 거, 이 의정보고, 현역은 의정보고 문자 무제한으로 보낼 수 있다. 신인은 예비후보 등록 후에 8회만 가능하다. 그래서 정치 신인이 등장하기 어려운 구조인데 이 구조를 깨야 될 사람은 정치 신인이 아닌 현역 의원들이죠. 그런데 현역 의원들이 자기들의 프리미엄을 누리기 위해서 손도 대지 않고 있다. 이런 기획 기사입니다. 10월 6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